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가 생겼으면 그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3차, 2차, 1차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부터 어떻게 생겼는가? 자, 알려드릴게요. 자, 1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1760년대쯤이었어요.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뭐냐면은 증기가 뭐예요? 증기는 물을 끓이면 나오는 게 바로 증기죠.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나오는 그 증기로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산업혁명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만드는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수공업이었죠. 직접 만들지 사람이 노동력을 이제 들여서 직접 만들지 않으면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체계가 바로 수공업 체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내 수공업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생길 때 그때 증기기관의 발달로 처음으로 기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다 보니 예전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차라는 게 처음 생기고 이제 기계가 생기면서 사람 손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뭔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 정말 대단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산업혁명.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1760년대쯤에 일어났고요. 또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것들은 섬유산업,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그런 공장들, 그리고 식품, 잡화, 그러니까 신발이나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경공업 위주로 발달되었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19세기 후반쯤 2차 산업혁명이 생겼는데 그때는 전기에너지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로 공장이 조금 더 많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기반을 제공했던 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생긴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다 아시죠? 예. 우리가 가장 접하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마트 계산대에서 볼 수 있죠.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 같은 거 올려놓으면 물건이 찡 하고 옮겨져서 이제 캐셔한테 가는 거예요. 그 밑에 깔린 거 그런 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고,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벨트를 다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큰 거를 보시려면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짐 찾을 때 그때 수화물 찾는 곳에 가면 다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캐리어들이 윙 하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1차 산업혁명 때는 컨베이어 벨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걸 직접 사람이 들고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뭘 만드는데. 그런데 2차 산업혁명 때 전기 에너지로 컨베이어 벨트가 발달되면서 여러 기계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로 첫 번째 기계에서 만들었던 거를 쫙 옮겨주면 두 번째 기계에서 또 만들어주죠. 두 번째 기계 만들 때 또 다른 또 첫 번째 기계에서 딴 게 또 만들어져요. 그럼 또 이게 그대로 가죠. 그러면 얘가 또 세 번째 기계에서 뭔가 만들고 부품 조립하고 있을 때 얘는 두 번째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다시 첫 번째 기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포드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는 마차를 사는 돈보다 자동차가 훨씬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비싼 고철 덩어리를 왜 타고 다녀? 너무 비싼데? 말이 훨씬 더 빠르고 잘 하는데 왜 저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 되지? 수시로 고장나고 뭐 그랬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가 한 대씩 퍽퍽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산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 내에 한 대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더 대량 생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차를 사람들이 덜 타게 됐죠. 요즘은 정말 마차 타기가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라는 직업이 없어지고 이제 운전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점점점 발달하면서부터 기계가 발달되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자동차 공업이 발달됐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석유 에너지를 이용해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합니다. 아까 1차 때는 경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은 큰 거, 자동차, 철강 이런 것처럼 아주 큰 그런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 자본이 들여지고 아주 가속화 발달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00년, 1990몇 년도 이렇게 후반대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죠. 컴퓨터가 이제 예전에 발명되었었는데 그 컴퓨터가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면서 IT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자, IT 산업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통신기술 산업이에요. 그래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죠. 그래서 IT. 그러니까 IT 산업이 보통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각종 돈 벌 수 있는 산업들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1차나 2차 때는 눈에 보이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파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제조업이었다면 3차 때부터는 이제 IT 그러니까 서비스업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뭐 그런 게 다 있어 할 그런 희한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게 3차 산업혁명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업들도 발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유플러스, KT 이런 것들 다 이제 IT 쪽으로 발달돼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업들 다 발달하고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21세기 초반이죠. 지금 현대 시제예요. 그래서 2010년도 정도부터 그래가지고 아까 IT 그런 이제 정보화 혁명 그 정보화 혁명이 바로 3차 산업이었죠. 그때 이제 인터넷 발달로 3차 산업혁명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지식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뭐든지 찾아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백과사전이라는 아주 많은 책들이 있는 그 백과사전 한지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제 어떤 지식을 특수 계층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라든가 무슨 대학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졸업했던 사람들 그런 특수 계층들이 가졌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수직적인 지배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든지 접속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수평적인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던 거예요. 3차 산업혁명 때.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때가 되면 이런 정보화, 인터넷 이런 거 더하기 인공지능이 생깁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3차 때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사람이 명령어를 내리고 사람이 뭔가를 명령을 했을 때 아주 단순 작업만 했던 것들이 바로 인터넷이나 컴퓨터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응용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주 친숙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인공지능이 AI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해서 이겼던 알파고. 알파고가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생산했는 건데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 인공지능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제 뭔가를 내렸을 때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응용을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직업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7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인공지능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 그리고 또 생전도 못한 새로운 직업이 200만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개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단순 주입식의 그런 교육의 시대는 갔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이
열심히 외워서 그냥 단순 암기해서 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인공지능들은 정말 많은 지식들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계들은 노조도 안 해요. 예, 데모도 안 하고 월급 올려들어 이런 말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아요. 휴가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기계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참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계들한테 뺏기게 생긴 상황이 생긴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때. 그래서 참 아이들을 키우실 때는 좀 더 창의적으로 아이를 키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단순 지식 암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어머님들이나 학부모, 예, 선생님들이나 다들.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더 4차 산업혁명 때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도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처방전을 내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IBM에서 나온 왓슨. 왓슨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의사들은 오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왓슨은 오진은 안 해요. 기계라서. 정말 수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들을 딥러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단도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진단 내리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처방전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이 이제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다빈치. 그것도 이제 IBM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이 수술하다 보면은 뭐 의료사고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IBM에서 나온 이제 다빈치 수술을 참 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의사라는 직업이 점점 많이 이제 인공지능한테 뺏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원래 우리가 각광받던 그 돈 많이 버는 되게 좋다고 하는 유명한 직업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발달시켜서 우리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화이팅 합시다. 오늘 이렇게 들 얘기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아까 인공지능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VR, AR 많이 들어보셨죠? VR은 가상현실. 그래서 웬만한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대부분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뭐 쓰고 이렇게 내가 막 직접 가는 거 아닌데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것들 다 V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AR,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Augmented Reality. 그래서 이거는 가상현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감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에 나타나는 거거나 아니면은 가상의 캐릭터가 실제 공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포켓몬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정말 획기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캐릭터를 막 잡으러 막 스마트폰 들고 막 밖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막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너무 획기적이고 신기했었으니까. 자, 그런 VR, AR 이런 것도 다 4차 산업혁명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무인운송 이런 것들도 드론으로 이용해서 택배 기사가 하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택배가 운송을 되는 건데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운송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들어보셨죠?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가지고 사물이 자기들끼리 인터넷을 해가지고 각종 정보들을 교환도 하고 모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막 쌓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생각을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적용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AI. 아주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3D 프린터 요즘 많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 자, 3D 프린터도 다 4차 산업혁명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에서 무조건 대량 생산했었는데 3D 프린터로 집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뭔가를 인쇄를 하려면 직접 나무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잉크를 발라서 종이에 찍었죠. 그렇게 나무판에 새기는 게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목각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금속으로 찍기도 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쇄소에서 막 찍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각자 집에서 뭐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뭐 잉크젯 프린터도 있고 해가지고 다 각자 집에서 내가 뽑고 싶은 양만큼 인터넷으로 해가 컴퓨터로 해서 프린트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입체적인 것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플라스틱 컵이 필요하면 그거를 3D 프린터로 바로 뽑는데,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현재는. 근데 점점점 발달되면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3D 프린터가 다 보급되는 날이 점점 다가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공장처럼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는 그런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 1인 맞춤형으로 집에서 각자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자꾸자꾸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언제 처음 들어봤냐면요. 저는 대선 할 때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 그러길래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지식, 정보는 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그쪽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검색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